21번 문제입니다. 소금물 200g에 들어있는 물과 소금의 비가 4대 1이라고 합니다. 이 소금물에서 물이 증발을 했어. 그러고 나서 봤더니 물과 소금의 비가 3대 1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때 증발한 물의 양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물이 증발하기 전과 물이 증발한 후가 있잖아, 그치? 물이 증발하기 전에 물과 소금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구해봅시다. 이거 구하는 건 쉬워. 소금물 200g이 물과 소금이 4대 1로 나누어져서 있다고 했잖아. 이거 뭐 하는 겁니까? 200g을 4대 1로 무슨 배분? 비례 배분해주면 되잖아, 그치? 비례 배분 한번 해줍시다. 물은 몇 분의 몇만큼 있는 거야? 자, 여기 4덩어리, 소금 1덩어리, 그러니까 총 5개의 덩어리 중에서 몇 개? 4개네. 아, 물은 전체에 5분의 4만큼 있구나. 근데 전체가 몇 g이야? 물과 소금을 다 합친 200g, 소금물 200g에 5분의 4만큼이 물이야. 이거 계산해 붙입시다. 200 곱하기 5분의 4 하면 되겠지. 5로 나누면 1, 5로 나누면 40 해가지고 160g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소금은 이거 얼마만큼이야? 200에 몇 분의 몇? 5분의 1이겠지. 얘도 계산해 주면은 40g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맨 처음에 물은 160g 그리고 소금은 40g이 들어있다는 거야.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글로 써놓은 거야. 아까 방금 말한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물이 증발을 했잖아. 물이 증발했어. 그 뒤에 물과 소금의 양을 한번 구해보자. 물이 증발을 했다고 했지 소금이 없어졌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물이 증발해도 소금은 안 변해.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물이 증발했어도 맨 처음에 있던 양이랑 당연히 똑같아. 그래서 똑같이 40g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증발한 뒤에 물과 소금의 비도 가르쳐줬어. 3대 1이라는 거. 그럼 이제 우리는 물의 양, 얘는 몰라. 네모라고 하고 소금의 양 알아. 40g. 그럼 이걸 바탕으로 비례식을 만들어 봅시다. 자, 비에 대한 힌트가 이쪽에 나와 있지. 3대 1.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여기는 수와 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3대 1이지. 3이 뭡니까? 물이었어. 그리고 1이 소금이었어. 아, 전항에는 물에 대한 비, 후항에는 소금에 대한 비를 썼어. 그러면 뒤쪽에도 당연히 전항은 물에 관한 게 와야 되고 후항은 소금에 관한 게 와야 됩니다. 따라서 물의 양, 모르니까 네모, 대 소금의 양, 40.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주면 되겠지. 물, 소금 이렇게 연관 있는 거 짝끼리 짝 잘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외항의 곱은 3 곱하기 40, 내항의 곱은 1 곱하기 네모. 너무 쉽네. 3 곱하기 40 얼마? 120. 그러면 1 곱하기 얼마여야겠어? 120이 돼야겠지. 따라서 네모의 값은 120g이 되겠습니다. 이 네모가 뭐였어? 물이 증발한 뒤에 물의 양이야. 맨 처음에 물의 양 얼마였었지? 160. 근데 물이 증발하고 나서 120이었어. 그럼 물은 얼마 증발한 거야? 160에서 120을 뺀 40g이 되겠지. 22번 문제입니다. 가로와 세로의 합이 21cm인 직사각형 7개가 있대. 지금 여기 그림 보면은 요만한 거 직사각형 보이니? 이게 7개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지. 근데 이 직사각형의 특징이 가로와 세로의 합이 21이래. 가로 1개와 세로 1개를 더하면 21이라는 거야. 이 직사각형 7개를 가지고 이렇게 커다란 직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이 커다란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 길이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았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봐봐. 여기 선생님이 파란 색깔 네모로 친 이 부분 있지. 이 선분을 주목하자. 여기 선분 여기 있지. 여기. 이 선분에 주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 봅시다. 밑에 그림으로 가볼게. 여기 있는 직사각형, 지금 1번이라고 선생님이 써놓은 직사각형 있지? 지금 이렇게 생긴 모양이 다 1번 직사각형이야. 그리고 1번 직사각형을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키면 2번 직사각형이 되고 얘네들이 밑에 이렇게 깔려있는 직사각형들입니다.
자, 여러분이 90도 회전시켰을 때 원래 가로와 원래 세로의 위치가 변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보자. 무슨 말이냐면 1번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얘잖아. 그치? 그리고 1번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이거잖아. 근데 얘를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리면 지금 이 길이가 2번 직사각형만 딱 보면 세로 같은데 1번 직사각형이 뭐랑 똑같아? 그래, 1번 직사각형일 때 얘가 가로였잖아. 그리고 얘도 1번 직사각형일 때 세로였었지, 그치? 무슨 말이냐면 얘가 여기로 간 거고 얘가 여기로 간 거야. 이거 이해됩니까? 그 상태로 얘들아 그림 보자. 여기 7개 있는 이 그림 봅시다. 자, 여기가 가로의 길이야. 1번 직사각형의 가로, 1번 직사각형의 가로, 1번 직사각형의 가로, 1번 직사각형의 가로. 맞아? 그치? 그런데 2번 직사각형으로 확 뒤집어졌을 때 봐봐. 여기는 1번 직사각형에 뭐랑 똑같았어? 세로의 길이랑 똑같았어. 즉, 이 길이랑 여기 길이가 똑같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로의 길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로의 길이. 이렇게 된 거야. 선생님 이게 근데 무슨 의미인가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봐봐. 지금 여기 선생님이 까만색으로 굵게 칠한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의 길이는 가로 몇 개 길이랑 똑같아. 가로 4개 길이랑 똑같아. 그런데 또 뭐 몇 개 길이랑도 똑같냐면 밑에 봐봐. 세로 몇 개 길이랑 똑같아? 세로 3개 길이랑 똑같아. 따라서 이 굵은 선분의 길이는 가로의 4배 또는 세로의 3배라는 거야. 즉 가로 곱하기 4랑 세로 곱하기 3이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야. 여러분이 이것 보고 이제 뭐 할 수 있어? 가로 대 세로가 몇 대 몇인지 구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 많이 해봤지? 가로랑 곱하는 게 4네? 가로랑 곱해진 게 4야. 근데 이거 비례식 성질에 의해서 외양의 곱과 내양의 곱이 같다고 하면 가로랑 곱하는 건 이쪽에 있는 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4가 되는 거고 세로랑 곱해지는 건 안쪽에 있는 이 자리잖아. 그래서 여기가 3.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가로 대 세로는 3대 4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가로 하나랑 세로 하나의 합이 21cm라고 했거든. 근데 가로 대 세로가 3대 4야. 이거 뭐 하라는 겁니까? 21을 3대 4로 무슨 배분? 비례 배분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 비례 배분하는 거 이제 익숙하지? 이제 여러분도 잘 알 수 있을 거야. 자, 가로는 21에 몇 분의 몇입니까? 21에 여기는 3덩어리, 여기 4덩어리니까 총 7덩어리 중에 3덩어리. 그치? 가로는 21에 7분의 3이고요. 세로는 어때? 21에 7분의 4가 되겠지. 따라서 이렇게, 세로는 이렇게, 얘를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가 되겠네. 따라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9, 세로의 길이는 12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큰 직사각형, 여기 있는 얘가 큰 직사각형이잖아. 이것의 가로와 세로의 합을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가 가로가 9였으니까 9, 9, 9, 9 해서 총 36이 될 테고 큰 직사각형의 가로는 세로는 여기 세로의 길이는 12 그리고 이쪽은 가로의 길이잖아. 그러니까 12와 9를 더한 21이 되겠네. 따라서 큰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합은 36과 21을 더한 57이 되겠지. 23번 문제입니다. 기억의 4분의 1은 니은의 5분의 3과 같대. 와, 이거 보면 이제 여러분 아까 방금 위에서 한 거야. 기억 7처럼 썼네. 다시 할게. 기억의 4분의 1. 이거 어떻게? 기억 곱하기 4분의 1. 이것은 뭐랑 똑같아? 니은의 5분의 3이면 니은 곱하기 5분의 3이랑 똑같아. 그럼 여러분은 이걸 보고 뭐 대 뭐는 몇 대 몇이라는 거 알 수 있어. 기억 대 니은은 몇 대 몇. 그래. 몇 대 몇? 5분의 3 대 4분의 1이라는 거 알 수 있어. 이거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겠지. 전항과 후항의 5와 4의 최소 공배수인 20을 곱해보자. 그러면 여기는 12가 될 테고 뒤쪽 후항은 5가 되겠네. 따라서 기억과 니은의 비는 12대 5가 됩니다. 벌써 신나서 여기까지 구해버렸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조건도 확인해보자. 기억과 니은의 평균이 68이라고 합니다. 평균이 68. 이때 기억과 니은은 얼마니? 라고 기억과 니은의 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선생님 뜬금없이 평균이 왜 나왔나요? 이럴 수 있을 텐데 얘들아 평균 어떻게 구하더라? 너희들 수업 시간에 물어보니까 좀 잘 알더만. 그래, 평균은 먼저 더해.
더한 다음에 자료의 개수로 나눠줘. 여긴 기억이랑 니은 두 개니까 2로 나누면 되겠지. 이거 계산했더니 평균이 68이 나온대. 그럼 평균을 알려줬다는 소리는 두 개의 값도 같이 알려준 거야. 아, 두 개의 값이 아니라 두 개의 합. 두 개의 합도 같이 알려준 거야. 기억과 니은의 합은 얼마겠어? 68에 몇 배? 68에 2배라는 거야. 그러면 기억 더하기 니은의 값이 얼마라는 거야? 68 곱하기 2라는 겁니다. 얘 계산하면 136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이제 다 구한 것 같은데? 아까 맨 처음에 기억 대 니은이 몇 대 몇이었어? 12대 5인가 그랬었잖아. 근데 기억과 니은의 합이 136이야. 그럼 기억 니은 어떻게 구해? 136을 12대 5로 무슨 배분? 비례 배분해주면 되겠네. 그럼 기억 보자. 기억은 136에 몇 분의 몇 만큼 있는 거야? 여기 12개, 여기 5개니까 총 17개. 그 중에서 12개니까 이렇게 하겠지. 니은 얘는 136에 몇 분의 몇? 17분의 얼마? 5겠지. 이거 계산해주면 되잖아. 136 곱하기 17분의 12, 136 곱하기 17분의 5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지. 계산을 해주면 밑으로 쭉쭉쭉 하면 선생님이 여긴 이제 평균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건데, 이거는 여러분 참고하고 싶은 사람은 선생님이 이제 오픈 카톡방에 올려놨으니까 이 풀이들을 그거 천천히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기억은 이거였고 니은은 이거였습니다. 계산을 해주면 기억은 96, 니은은 40이 되겠네요. 24번 문제입니다. 재호하고 종욱이가 같은 문제 수를 풀었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30문제 풀고 30문제 풀었다는 소리야. 이때 마침 문제수의 비가 재호 대 종욱이가 3대 4라고 합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수의 비는 재호 대 종욱이가 2대 1이라고 하네요. 재호가 12문제 맞췄을 때 종욱이가 틀린 문제가 몇 문제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종욱이의 맞힌 문제수를 구해보자. 우린 이거 구할 수 있거든.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일단 맞힌 문제수의 비를 가르쳐줬어. 비. 어떤 거에 대한 비에 대한 정보가 나왔고, 또 재호의 맞힌 문제 수가 나왔습니다. 어떤 거에 대한 수와 양이 나왔어.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비례식을 세워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비례식 한번 세워보자. 자, 재호 대 종욱이의 맞은 문제 수의 비가 3대 4잖아. 이쪽이 재호, 이쪽이 종욱이잖아. 재호 대 종욱이는 그럼 여기도 당연히 뭐에 대한 정보가 와야 돼? 재호의 맞힌 문제수가 와야겠지. 그게 몇 문제였어? 12. 그리고 이쪽은 종욱이의 맞힌 문제수. 근데 알아 몰라? 모르니까 네모.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주면 되겠지.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이용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 자, 전항 이거 쉽잖아.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4 하면 되지? 그럼 후항도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4를 해주면 뭐가 똑같다?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했으니 비율이 같다.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도 비례식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모가 얼마 됩니까? 16이 됩니다. 따라서 종욱이는 16문제를 마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틀린 문제수를 볼 건데 둘이 풀었던 문제수가 똑같아. 그러면 누가 얼마만큼 더 많이 틀렸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종욱이가 4문제 더 많이 맞췄지. 그러면 재호가 종욱이보다 4개 더 많이 틀린 거야. 선생님 이거 왜죠? 왜냐하면 둘이 같은 문제수를 풀었으니까 그런 거야. 재호의 정답 개수랑 재호의 틀린 개수를 더한 거랑 종욱이의 정답 개수랑 종욱이의 틀린 개수를 더한 게 당연히 똑같겠지, 그치? 이게 뭡니까? 정답수랑 틀린 문제를 합하면 이게 총 문제수잖아. 여기도 정답수랑 틀린 문제수를 하면은 총 문제수잖아. 근데 총 문제수가 어떻다고? 같다고. 재호가 지금 4문제 더 적게 맞췄고 종욱이가 4문제 많이 맞췄잖아. 근데 이 두 개가 똑같으려면 재호가 종욱이보다 4문제 더 많이 틀리고 종욱이가 재호보다 4문제 더 적게 틀리면은 평형이 딱 맞겠지. 그치? 그래서 재호가 4문제 더 많이 틀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종욱이랑 재호가 푼 문제 수의 합이 똑같으니까.
자, 이제 틀린 문제 수의 차이가 4라는 거 알았습니다. 제호가 4개 더 많이 틀렸다는 걸 알았다는 거야. 그리고 틀린 문제 수의 비가 2대 1입니다. 그럼 종욱이가 몇 문제 틀린지 구할 수 있는데, 보자. 이거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 둘의 차이 지금 얼마입니까? 맨 처음 비의 차이 1이야. 근데 우리는 차이가 몇 나게 해줘야 돼? 4 나게 해줘야 돼. 그러면 이 1이 몇 세트 있어야 돼? 4세트 있어야 돼. 즉 전항과 후항에다가 몇 곱해줘야 돼? 4를 곱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둘의 차이가 4로 벌어지겠지. 자, 그래서 제호와 종욱이의 전항과 후항에 4씩을 곱해주면 8대 몇이 돼? 8대 4가 되네. 그러면 둘의 차이가 4만큼이 되지. 이때 종욱이는 몇 문제 틀린 거야? 4문제 틀린 게 되겠네요. 25번 문제입니다. 가상품의 가격을 15% 할인한 금액이 나상품의 가격을 15% 인상한 금액과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상품과 나상품의 가격의 비는 몇 대 몇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15% 할인 했으면 처음 가격의 몇 퍼센트로 판매했는지를 구해보자. 자, 봐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물건이 있거든? 그럼 근데 거기에서 15원을 깎아줬어. 그러면은 이 물건을 얼마에 판 거야? 15원에 판 겁니까? 아니지. 얼마야? 85원입니다. 왜? 100에서 15를 깎아줬으니까 빼줘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올린 것도 한번 보자. 이번에는 100원짜리 물건을 15원만큼 인상을 했어. 그럼 얼마에 판 거니? 15원에 판 건 당연히 아니겠지. 원래 가격 100원에다가 15원을 더한 115원에 판매한 거야. 마찬가지로 15%를 할인했다고 하면 처음 가격이 100%라고 얘기하면 처음 가격의 몇 퍼센트 가격인 거야? 그래, 처음 가격에 100%에서 15%를 뺀 85% 가격으로 팔았다는 거고 15% 인상 가격으로 올렸다는 겁니다. 인상했다면 처음 가격에 100%에다가 15%를 더한 115% 가격으로 판매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가 대 나가 몇 대 몇인지 한번 구해봅시다. 먼저 가상품의 가격을 15% 할인한 금액이 나상품의 가격을 15% 인상한 금액과 같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잖아. 그러면 가상품의 가격을 15% 할인한 금액은 가상품의 몇 퍼센트? 85%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나타날까? 가의 85%, 가 곱하기 85% 이렇게 하면 되겠지. 85%는 분수로 고치면 100분의 85가 되겠지. 따라서 가상품 가격을 15% 할인한 금액은 가 곱하기 100분의 85가 됩니다. 요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상품의 가격을 15% 인상한 금액은 나상품 가격에다가 15% 인상했으니까 몇 퍼센트에 판 거야? 115%에 판 거지? 그러면 나 가격의 115%, 나의 여기다 쓸게 115%. 이거 어떻게 표현해? 나 곱하기 115%. 근데 115%는 몇 분의 몇? 100분의 115.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게 여기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 대 나는 몇 대 몇인지 구할 수 있겠다. 이걸 보고 비례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거 비슷한 거 했잖아. 가랑 곱해진 거 요렇게 있을 거야. 100분의 85. 나랑 곱해진 건 안쪽 내항이겠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나랑 곱해진 100분의 115. 그리고 바깥쪽 외항에다가는 가랑 곱해진 100분의 85를 써주면 가 대 나가 몇 대 몇인지 알겠지. 이제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항과 후항에 100을 곱해주면은 일단 분모가 사라지겠지. 계산해주면 115 대 85가 됩니다. 이거 5로 나눌 수 있겠네. 그치? 전항과 후항을 5로 나눠주면 여기는 23, 여기는 17이 되겠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간단하게 안 되지. 따라서 가 대 나의 비는 23 대 17이다. 이렇게 간단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너희들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만들어줄 때 여기다 다 못 곱해서 전항과 후항에 어차피 100을 곱하지 않았니? 그렇게 놓고 보면은 얘가 115 대 얼마가 됩니까? 85가 돼버리지. 그냥 애초부터 퍼센트 이거 있지.
이 퍼센트를 굳이 분수로 고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85%, 115% 이렇게 써도 괜찮아. 어차피 우리는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만들어주려면 여긴 100분의 85고 여기는 100분의 115인데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만들어주려면 어차피 100을 곱해야 되잖아. 그러니 그냥 가 곱하기 85%는 나 곱하기 115% 이렇게 써놓고 가 대 나는 115 대 85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